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HLB 영상 찍어 볼 건데, 일단은 이평선 정배열 완성을 좀 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1선, 11선, 그리고 몇 일선이죠? 5일선 정배열로 좀 위치가 되어 있다.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좀 힘드실 겁니다. 아무래도 결과 자체도 EIR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죠? 어떤 입장문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일단 서회사 측에서는 FDA 쪽에서 얘기를 안 해준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FDA에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건지 HLB 쪽에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건지 우리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는 HLB 쪽 진양곤 회장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믿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밖에 방법이 없긴 하죠. 당연히 이 사람 말을 믿어야지 우리가 앞으로 있어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에 있어서 이 사람 말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오너리스크 제가 10번, 100번, 1000번은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양곤 회장은요, 오너리스크라는, 그쵸?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요? FDA 99% 승인된다. 그쵸? 99% 승인된다. 이 말을 뱉은 사람입니다.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너리스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의 수장은요, 이런 99% 승인된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자신감을 표출하긴 하죠. 근데 99%라는 말 자체가 누가 이거를 보고 사요? 개인 투자자. 왜?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99% 승인된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겠죠. 왜? 회장이 된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을 좀 아는 사람들은 안 믿죠. 당연히 그 회장의 말을. 근데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오너가 99% 승인된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승인이 CR에 관련돼서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중국 쪽 문제다, 항서제약 문제다, FDA 쪽에서 안 알려준다, FDA 문제다, 물타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똑같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승인이 되더라도 재료 소멸 나오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주가가 빠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 그래요? 어차피 승인됐어도 재료 소멸로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개미들 털고 가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고 있는 사람들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쁨 받고 싶고요, 좋아요 많이 받고 싶고, 구독 많이 받고 싶으면은 뭐라고 하면 돼요? 좋은 얘기만 여러분 귀에다 때려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구간 이하야 관련돼서 누구 문제입니까? 항서제약에서 안 알려주는 거잖아요. FDA에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FDA 쪽에서 지연시키는 거잖아요. FDA가 갑이잖아요. 완전 HLB 호구 취급 당하고 있는데 우리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고 존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좋은 말입니까?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실을 좀 직시하시라니까요. 지금 구간에서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뭐라 그랬죠? 64,000원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단기적으로 매수하시거나 단기 고점을 잡으실 분들은 64,000원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단기적으로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날 보면은 주가가 어디 갔죠? 이날 주가가, 종가가 66,100원이었어요. 제가 말한 가격에서 3, 4%가 더 올랐습니다. 저 이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욕을 많이 먹었죠. 선생님, 64,000원이 단기 고점이라고 했는데 주가가 66,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완전 틀리셨네요. 그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밀렸어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되게 막 답답해요. 좀 댓글이나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요, 굉장히 조금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불안한 이유가 그겁니다. 정확한 내용들을 HLB 쪽에서 공시를 안 해준다. 물론 이거는 FDA 쪽에서 공시를 안 하기 때문에 HLB가 공시를 못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FDA 원망을 정말 많이 하시고요.
그죠? FDA 쪽으로 원망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FDA는요, 얘네가 뭐 정치적으로 뭐 이용되고 사람의 생명에 달린 일인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히 FDA 쪽에서도 문제가 있겠죠. 하는 짓이. 근데 애초에 이 모든 개인 투자자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던 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진양곤 회장의 99% 발언입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계속해서 설레발을 쳐서 개인 투자자를 다 들어오게 했다. 이거 맞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물린 거 보면은 저한테 문자 뭐라고 오는지 알아요? 이거 99% 승인된다고 해서 들어갔다 물렸다. 누가요? 누가요? 진양곤 회장님이요. 그러니까 저는 바보냐고. 그거 왜 믿어요? 당연히 회장인데, 회사 회장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1%의 확률, 실패 확률 있을 수 있죠. 이거 생각하셔야 된다.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분명하게. 근데 결과적으로 사람들 어떻게 했죠? 무조건 승인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올 수 있다. 왜? FDA 관련돼서 7월에 미팅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로 미팅을 할지 안 할지 이것 또한 불확실성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7월이 되기 전까지 기대감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HLB 생명과학 또한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HLB가 지금 구간에서 이평선 정배열을 만들고 앞에 구간 매물대도 거래량을 확인했을 때 매물 수화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상승은 뭐다? 제한적일 것 같다 라고 제가 코멘트를 달았죠. 왜 그래요? 왜? 물린 사람이 워낙 많아서. 물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누누이 말했던 부분이요. 그쵸? 뭐라 그랬어? 자, 99%라는 발언 분명 있었고요. 제가 여기서 여기 나오죠? 신중한 발언이 필요하다. 왜? 뭐라 그랬어요? 자, 실제 진흥곤 HLB그룹 회장은 지난달 유한타증권 GWM 반포센터에서 열린 기업 설명회에서 미국 FDA의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님 허가를 확신한다고 했으며 회사 관계자도 1%의 위험은 있지만 승인을 99%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회사는 조속한 상용화를 위한 준비도 마쳤다. 회사는 론칭 시점을 8월 중순으로 앞당기기 위해 마케팅 인력을 대폭 확대했고 광고 시야는 물론 상품명 등록까지 마쳤다. 처방의 대상 사전 영업도 진행하였다. 그쵸? 이러한 부분들 99% 확신하고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가 맞는 건지, 정말 진양곤 회장을 믿어서 되는 건지, 아니면 현 구간에서 현실적인 대응을 하고 현실적인 자리에서 현실적인 대응을 하는 게 맞는지, 매도를 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HLB의 주가는 한 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7월달 전에. 왜? 일단은 생명과학의 유상증자가 있고요. 그리고 FDA 미팅이 있습니다. 이 미팅을 하든 안 하든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HLB 주가가 왜 도대체 올라갈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했나요? 왜? 승인이 되든 안 되든 어차피 기대감이라는 거로 주가를 올리는 건 HLB 주특기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주가가 올라갈 거라 말씀드렸어요. 왜? HLB 이노베이션을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반도체 회사를 인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 종목은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했어요. 그쵸? 7배 정도 상승을 했다. 이때 당시도. 그쵸? 결과적으로 이노베이션 또한 뭐예요? 기대감. 앞으로 HLB 그룹에 소속돼서 잘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 하나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죠?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FDA에 대한 미팅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자리 잡혀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을 보셔도 앞에 구간 매물대에서 거래가 확 줄었기 때문에 가벼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 전저점 구간의 지지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쵸?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자 여기를 좀 보면요. 전저점 구간 지지선을 지켜주고 나서 반등하고 있고 옆으로 기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에 구간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해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상승이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때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요. 물타서 평단가를 잘 만들어 놨다고 하면은 그것도 비중 조절의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FDA 미팅 후에 바로 CR에 관련된 수정사항을 그쵸? FDA 쪽에 전달해서 바로 승인되는 이런 시나리오를 많이들 쓰고 계신데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HLB 관련된 커뮤니티들을 한두 개씩 들어가 있지만 거기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요. 비판적인 사고가 없습니다. 비판적인 사고. 주식은요.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다. 이게 너무 좋다. 이게 너무 좋다. 이게 너무 좋다. 이러면은 살 수밖에 없죠. 근데 그죠? 근데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안 좋고 이게 안 좋고 이게 안 좋아. 고려해 보니까 안 좋은 쪽에 리스크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보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면서 매수해야 돼요. HLB 지금 구간 단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FDA 관련된 미팅에 이슈가 있다. HLB가 이런 이슈로 주가를 잘 올린다. 오케이. 좋은 거 하나.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진양고는 리스크가 있다. 나쁜 거 하나. 차트가 좋다. 좋은 거 하나. 그죠? 하지만 현 구간에 올라갔을 때 매물대가 있으니까 저항선 확인.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줄여가면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딴 걸 왜 하냐? 미래 가치만 보고 투자하면 되지. 지금 진양곤 회장이 지킨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5년 동안, 4년 동안, 5년 동안 어떠한 약속을 지켰죠? 나노코박스 약속 지켰나요? 옵티머스 400억 어디다 썼나요? 유상증자, 그죠? 박수 받을 유상증자, 뭐가 박수 받을 유상증자였나요? 어떤 임상 제품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좋은 얘기만 듣고 있어요. 계속. 알테오젠이 올라갈 때도 알테오젠 정말 좋다. 근데 알테오젠도 리스크가 있었지만 극복했다. 우리도 극복하면 된다. 항상 이런 식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한 대응을 하셔야지 뭐 할 수 있다? 정확한 자리에서 매도할 수 있고 정확하게 리스크 관리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HLB 관련돼서 아직도 헤매고 있다. 아직도 정확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번호 남겨놓을게요. 010-9201 6329로 HLB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확실한 대응에 대한 부분, 매도에 대한 부분, 그죠? 그 단기적인 매수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64,000원 이 자리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2,000원, 3,000원 더 올라갔다가 빠져서 내가 정확하게 이 구간 66,000원에서 매도하라고 했으면은 조금 더 비싸게 매도할 수 있었는데 왜 64,000원이라고 확신을 했냐? 단기적으로 내가 단타로 들어가서 20% 이상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요것만 있었으면 25%까지 낼 수 있었는데 5% 손해봤다. 나 이때 팔라고 했는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정말 조금 좀 짜증도 났고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쓴소리를 안 했어요. 어차피 쓴소리 해봤자 뭐 나만 스트레스 받는 건데. 근데 쓴소리 해야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너무 안일하게 행동하세요. 또 단기적으로 한번 올랐다 빠졌으니까 확실하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판단하세요. 지금 물탈 구간 아니에요. 이 가격은 물탈 구간 아니다. 그리고 뭐요? 단기로 접근은 가능하다. 하지만 상승 시에 매도 타점 잡아야 된다. 이 부분은 변함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010-9201-6329 이쪽으로 HLB 세 글자 남겨주셔서 확실한 대응
받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3000당 제약 보셨을 겁니다. 그죠?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 먹는 경구약 바이오시밀러 만들겠다. 그죠? 이 부분 때문에 주가 굉장히 올라갔고 자사주를 50만 주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 역시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확인해야겠구나. 왜 그런 거냐면은 항암제 시장이 30%씩 커지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30%씩 커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강력한 성장을 보여줬던 바이오 섹터가 없어요. 비만 치료제가 모든 바이오 회사들에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엮고 있잖아요. 제가 2022년도 10월 달에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죠? 리튬 관련주랑 광물 관련주가 너무나 개 잡주들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23년도 이거 2차 전지 쪽 주목해봐야겠다. 2차 전지 올라갔어요. 그쵸? 지금 잘 봐봐요.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 곧 나와요. 금리 인하 시기. 그쵸? 성장주 올라갑니다. 2차 전지 갔어요. AI 갔어요. 갈 게 없어요. 갈 게 없다. 바이오밖에 없다. 바이오 코로나 때 4년 조정 받았습니다. 바닥인 거 많아요. 뭐요? 바이오. 비만 치료제로 엮고 있다. 비만 치료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구간에서 HLB 관련돼서 확실한 타점, 확실한 대응, HLB 010-919-6319 세 글자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된 히든주 준비했으니까 요거 보시고 제가 한 두세 종목 있어요. 그 중에서 조정받는 거 한 종목씩 계속 보여드리는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뭐냐면요. 자, 얘네들이 개인적으로는 바닥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매집이 엄청 들어와 있거든요. 2025년 이후에 대시세가 없었어요. 이때도 만원에서 7만원, 거의 6만원까지 6배를 빠르게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빠르게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조정을 오래 받았고 파동 또한 내려오는 파동 하나, 두 개, 세 개가 나오고 다시 한번 매집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서 보여집니다. 거래량 보이시죠? 유통주식이 1200만 주인데 바닥권 거래량이 유통주식에 8번이나 돌았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단기적인 매집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 종목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바이오를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요. 이 종목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자,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실적 또한 바이오주 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대주주의 지분율 또한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재무제표상 안정적인 바이오 주식이고요. 자, 임상 2상을 끝내고 FDA 3상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HLB를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뭐 한다? 주가가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부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장을 보고 섹터를 봤을 때 보이는 게 있어요. 금리 인하 무조건 바이오다. 그 중에서 바이오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데 뭐요? 비만 치료제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 M&A도 이러한 종목들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대기업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HLB 쪽에서도 분명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HLB가 M&A를 안 한 지가 오래됐죠. HLB가 M&A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연상 갑니다. HLB가 항상 M&A 할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목표 주가는 300-400%고 2024년도 이걸로 끝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불안하신 것 같은데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셔라. 자, 이 종목, 자, 히든 종목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집이 엄청나요. 바닥권에서. 자, 10년 동안 쉬었습니다. 10년 동안 쉬고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 돌리면서 시작할 준비하고 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 종목 마찬가지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은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